안녕하세요.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3대 지수 다행히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 가깝게 올랐고요. 나스닥은 0.33% 오름세를 보였네요. 네, 우리 시장 한 주 마감 상황도 체크해보시죠. 어제 양시장 모두 전강 후약의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26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매도한 가운데 0.5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요즘 정말 시장을 보면 초반에는 좋았다가 결국에는 후반에 밀리면서 참 기운 빠지는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어김없이 우리 싹쓸이 포착주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마이크로 투나노, 네오셈, 잠시 후에 AS 코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놓쳐서 아쉬운 분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또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아침 일찍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새로운 싹쓸이 포착주 5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이번 주 정말 일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적 시즌 시작됐고 FOMC 의사록, 금통위 물가지표까지 한 주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또 한 주 먼저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고, 일단 무엇보다 이제 첫 번째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벤치랑 수조 원대 4680 원통형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일단 TCC 스틸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핵심 이제 소재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KNS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원통형 배터리가 일단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 들어가고 내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게임 체인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열폭주를 좀 방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배터리 쪽이 당장 실적이 이제 폭증하진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내년도부터 이제 내후년도 점차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는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뭐 지금이 전반적으로 좀 바닥권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끝났다라는 개념보다도 대신 이제 지금 아직까지 뭐 이 폭발 위험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HBM3 이제 12단 양산 기대감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타났죠. 이제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일단 HBM3 12단을 이제 올해 연말까지 사실상 뭐 가장 메인 밴드 업체로 공급할 기업이 SK하이닉스.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거예요, 분명. 그러다가 내년 하반기 들어서 HBM4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변곡점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관련주들이 좀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마이크로 투 나노 급등세가 또 이뤄졌죠. 그리고 일단은 뭐 펨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이제 바닥 시연하고 벌써 바닥 대비 한 5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경고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이후부터 해서 재차 2차 상승 파동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윈팩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 쪽의 HBM 쪽 MUF 공정 설비를 증설하고 HBM 테스트 장비를 도입했기 때문에 역시 윈팩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 HBM 그리고 LPDDR5의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 다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이 또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수혜주 위주로 좀 이제 재편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나서 또 삼성이랑 이제 같이 엮여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예. 지금 이 윈팩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펨트론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 수혜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내년도 이제 삼성전자가 뭐 마냥 뭐 엔비디아 통과는 못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HBM3 12단이나 8단 퀄 통과를 하게 되면 뭐 대량으로 공급하기는 어렵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안정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SK하이닉스 관련주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중장기 지금 바닥권에 들어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관련주들도 끝까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죠. 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쾌거죠. 노벨상을 타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들이 다 수혜를 입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막 급등하는 기업들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 한해서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쯤에는 이제 과일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관련해서 어제장에서는 정말 무더기로 급등세가 나왔는데 좀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되고 좀 주의하자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챙겨볼게요. 부디 삼성전자가 좀 6만 원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떻게 보실까요, 위원님? 예, 지금은 일단 종목에 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이 원화 강세가 나타날 거고 또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참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률이 지금 거의 사실상 꼴찌거든요. 그 이유를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이 주식시장이 예전 같았으면 이제 막 또 들어오고 온기가 돌 텐데 무엇보다 부동산이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빚내서 이제 부동산 시장 쪽으로 집값만 올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내수시장은 침체될 거고 그냥 집값만 올리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계대출이 심각해요. 예. 이제 지난달 8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 9조 원까지 육박을 하다가 이제 지난 이제 9월 달 이제 5조 원대로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평균이 거의 한 5조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막 낮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시장으로 너무 자금이 몰리느냐, 아니면 이제 주식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식 시장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 부분이 또 관건일 것 같고, 이 삼성전자도 이제 HBM3E 통과, 퀄 통과,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가 좀 내년도에 회복세가 이뤄지게 되면 당연히 외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관건이죠. 우리나라는 항상 원화 강세 흐름의 기조가 전개될 때 역시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죠. 그런데 원래 심리적으로 이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 이제 금리 인하 효과도 있고 이제 환율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또 1,350원대로 또 뛰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단 다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니까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급격하게 1,300원대를 깨고 내려가야지만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좀 더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래도 항상 큰 위기 속에서도 결국엔 다 벗어났었거든요. 그 어려웠던 IMF 위기도 벗어났었고 충분히 이 정도는 아마 내년도쯤 되면 훨씬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게 세계 국채 지수도 내년도 11월 달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이제 올 내년 한 여름철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외인들이 국채에 투자하는 외인들이 원화로 좀 바꿔서 결국엔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80조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돼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좀 더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삼성전자가 좀 안정을 찾게 되면 내년도 HBM4 그리고 2나노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당분간은 외인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외인들이 이제 빨리 순매수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역시 수급적인 측면을 주시하시면서 기본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말로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다든지 뭐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로 들어온다든지 굉장히 주가가 좀 바닥 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과 그리고 중장기 꼭대기 있는 기업보다도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노린다라고 하면 역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중장기 차트는 바닥에서 대량 거래,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 장내매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나서 시설 투자 확대. 이런 기업들은 결국엔 바닥권에서 나중에 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태성도 마찬가지였고요. 실리콘2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스튜디오 미르가 뭐 자사주 매입, 대표이사 매수, 그리고 대규모 무상증자 이런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스튜디오 미르도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바닥권에서 잘만 보면 조로에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웹툰 관련주, 애니메이션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회사 중장기 뭐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냥 애니메이션만 인기 있으면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본에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베이비컷을 단행했고 또 세계 국채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전망처럼 앞으로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요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갖고 왔어요. 일단 HBM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주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양산 들어가고요. CXL 하반기부터 HBM을 이을 차세대 HBM으로 평가받는 CXL 자율주행. 간밤에 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공개했다가 된소리를 맞았죠. 8% 급락. 그래서 자율주행도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 완전 자율주행 한 3단계 정도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당분간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경제랑 관련 없는 애니메이션.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드래곤볼, 슬램덩크, 그리고 역시 또 세일러문,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이런 이제 만화와 애니메이션. 이런 K 콘텐츠들이 이제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를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K 웹툰. 그러면서 역시 애니메이션 관련주들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첫 번째로 HBM의 이게 각 주도주 관점에 세계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SK하이닉스죠. 이 바닥권에서 여기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꺾였죠. 그러니까 2024년도 7월 달에 딱 여기서 매수를 한다. 최고점에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주봉이에요. 항상 주봉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5주선 깨지면서 매도를 한다는 건 딱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너무. 파라볼릭, 5주선 이탈, 그리고 아래 윗꼬리 대음선,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아래 윗꼬리 대음선, MACD 상승 화살표, 그리고 투자심리 하락 화살표, 그리고 하락 화살표, 그리고 여기 스토캐스틱 투자심리 구도가 50 이하로 내려오죠. 다 모든 게 하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여기서 뭐 꺾여도 다시 꺾이다가 더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여기서 바닥에서 밀집 국면에서 사야 되는데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동에 안 옮기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바닥을 지금 여기서 만약에 위에서 보시는 분들은 놓쳤으니까. 바닥을 놓치면 말아버려야 돼요. 다음 거 기다리면 되잖아요. 다른 거를 기다린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할 때
학창 시절에 버스를 놓쳤어요. 예. 그러면 그 버스를 타려고 달려가서 탈 수가 있을까요? 탄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좀 차분하게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버스가 온단 말이에요. 좀 기다리면. 근데 마음 급한 사람들은 막 달려가서 타려고 하죠. 그러다가 기다리던 버스도 놓치고 또 가는 버스도 놓치고 그러다가 지각을 해버리게 되죠. 예.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 이렇게 있을 때 바닥에서 대규모 적자날 때 사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주가가 바닥에 있으니까. 주가가 대규모 흑자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위치. 그러면 지금은 어떤 위치인가? 지금은 밑에서 돌아가잖아요. 예. 투자심리 상승화살표. 예. 스토캐스틱 50이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MACD가 이제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죠. 항상 빨갛게 나오기 직전, 그 전에 바닥 기회를 노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이번 주부터 터닝하는 거죠. 추가 반등 노려볼 수 있죠. 20주선 뚫어버리면 역시 10월 24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가 뭐 일단 선반영돼 있다는 측면보다도 오히려 좀 독보적 기술력 기대감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더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10월 달까지는 아마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좀 더 주가 상승세를 노리고 특히 다음 주에는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 날 미국 증시 다우 400포인트 급등했죠. 예, 그리고 나스닥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나스닥은 상승폭이 좀 적었어요. 그 이유는 테슬라의 하락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죠. 뭐 반도체 영향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추가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외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SK하이닉스는 일단 아니에요. 예. 예, 삼성전자 좀 국한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삼성전자의 조정의 이유는 당연히 엔비디아 쪽의 HBM3 12단, 8단 공급이 못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무엇보다 그것도 있고 파운드리 영향도 있죠. TSMC는 매출이 잘 나오는데 아직 수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더 강하게 삼성전자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요. 위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까지 이건희 회장부터 시작해서 이재용 회장 다 이겨왔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임원들의 수십 명의 이렇게 수억 원의 장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올해는 SK하이닉스가 좀 주도를 하고 내년도에는 절치부심한 삼성전자 쪽으로 아마 또 다시 또 웬들이 몰릴 수 있을지 모르죠. 삼성전자 PBR 1.1배 이하로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떨어진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PBR 1.1배 수준이 딱 지금 5만 원대 후반대 부근이에요. 그래서 임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닐까. 지난주에도 노태문 사장님이 3억 가까이 더 들어왔죠. 그리고 그 장외 매수에 시간 외에서는 뭐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사회이사들이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그렇게 지금은 이제 우려할 시점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월봉상 하단 추세 근접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SK하이닉스 일단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펨트론 같은 경우를 좀 설명드려보면 이 펨트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 수혜주죠. 여기가 이제 집중 매수권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년 턴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파라볼릭 하단부까지 다 내려왔어요. 이 펨트론은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경고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이 끝나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 D-Day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소폭 밀렸는데 오히려 시간에서 급등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오전장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 10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7,000원대 초반대가 200일선 가 있거든요. 7,200원대에선 누가 들어왔죠? 제가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기본은 뭐예요? 펨트론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대표사가 7,280원대에서 5억 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200원대 이상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사보다 이 펨트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어느 누구도 지금 전국에 어느 누구도 이 회사의 대표이사만큼 펨트론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억 원, 5억 원에서 한 10억 정도 들어오는 수급을 좀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수급, 최대 주주가 10만 주, 그리고 대표이사가 약 6억 원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7,200원 이상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트론 제가 4,000원대 이하에서 설명드렸고요. 예, 네오셈 같은 경우도 제가 제2한미반도체에 도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터닝했고요. 이 4,0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은 아직도 한 200% 상승인데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터닝하려고 그러죠. MACD 0 돌파하고. 차트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네오셈은 CXL, HBM, SSD 검사 장비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차세대 HBM으로 평가받는 게 기업용 SSD 그리고 CXL D램으로 평가받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CXL D램은 세계 최초로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 것 같고요. 검사 장비를 후공정 검사 장비죠. 그런데 경쟁사가 아직 데모 장비까지 개발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HBM 검사 장비도 삼성전자 납품. 그리고 작년도에는 SSD 검사 장비 전 세계 1위 점유율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양사를 다 뚫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론에 공급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 네오셈이 좀 주도주 역할을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 차트가 너무 이뻐요. 이 상한가를 들어가고 왠지 다음 주에 한번 상한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이제 충분히 기간 조정을 일주일 이상 거쳐줬거든요.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해도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뭐 이런 게 안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네오셈도 지난주까지 양호한 조정이 나왔다. 이번 주 추가 급등을 노려보는 위치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넥스트 칩. 자율주행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 자율주행 쪽은 무엇보다 지금 테슬라 쪽이 완전 자율주행. 내후년도에 이제 양산한다. 아직도 멀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양산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제가 만약에 지금 혹은 1, 2년 뒤에 완전 자율주행 차를 탄다. 핸들도 없다. 브레이크도 없다.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무서워서. 겁이 많아서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 3단계. 넥스트 칩은 지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내후년. 왜냐? ADAS는 이 장착이 의무화돼 있어요. 유럽 쪽에서. 유럽의 모든 수백만 대, 수천만 대의 차량은 이제 ADAS를 장착을 무조건 해야 돼요. 저가 차가 됐든 비싼 차가 됐든. 하지만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모든 자동차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 비싼 거 탑재할 사람만 탑재하는 거고 탑재하기 싫은 사람 탑재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유럽에선 이제 ADAS는 무조건 탑재를 해야 돼요. 자율주행 레벨 3.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칩이 2,700억. 단일 규모로는 가장 최대 규모로 이제 한국 반도체 역사상 수주가 임박돼 있다 얘기가 나왔는데 직원들 64명이 24억을 사놨습니다. 1년 전에. 그리고 8,000원대죠. 그리고 최대주가 90억을 12,500원대에서 이미 취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이 높은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른 자율주행 쪽이랑은 좀 관련성이 틀리다. 그리고 이 기업은 자율주행 쪽의 관련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로봇과 드론 이쪽에도 본격적인 신사업에 진출하죠. 엔비디아를 뛰어넘겠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단 추세가 여기가 있죠. 이제 이번 달 5개월 평선 회복, 다음 달 안착하게 되면 쌍바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상단 추세는 저 위에 2만 원대가 있죠. 다음 주 10월 12일부터 12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 12일부터 12월까지 뭔가 주가 상승 D-Day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00일선 돌파가 이뤄지면 본격 급등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이제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 이제 저항권 뚫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튜디오 미르.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죠. 이번 달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2,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최대 주주의 대규모 매입, 증여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 터지고 날아갔는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상 최대 거래량,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 자사주 매입 30억 똑같이 들어와 있죠. 대표이사의 8만 주 장내 매수 9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수급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고 과연 이 3,000원 이하로 끝날까요? 2,800원대 대표이사 8만 주 장내 매수 들어왔는데 지금 9월 말에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위치에서 이제 자사주 매 무증도 대규모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기업 설명하죠. 본격 급등을 노리면서 역시 조정 시에만 4,000원 이하 저가 매수 기회만 누리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 단가가 4,000원대 이상이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많이 들어왔는데요. 문자부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18만 9천 원, 비중은 3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신 것 같은데 약간은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셀트리온을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대표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이 1조 4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잖아요. 셀트리온 작년도에 실적이 좋았을까요? 예. 셀트리온 작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예. 물론 이제 매출은 좋아요. 예. 근데 수익성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주가가 바닥이잖아요. 예. 그죠? 실적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때 작년도에 샀었어야 되죠. 예. 대규모 실적이 악화될 때 사야 돼요. 예. SK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40조 좀 안 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30조에서 40조? 작년도 대규모 적자 났습니다. 왜 그때 삼성전자를 5만 전자 있을 때 왜 안 사고 왜 9만 전자 있을 때 사요? 최대 실적 나올 것 같으니까. 최악의 실적 나올 때 사야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13만 원대 있을 때 최악의 실적이 나올 때 막 쓸어 담았으면 지금도 한 수십 프로 수익인데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대부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대 실적이다. 이제 막 날아갈 것 같다. 이럴 때 사는 거고요. 예,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 좀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악의 실적인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것 같다. 그럴 때 주가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고수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은 이 마인드 생각 자체가 틀려요. 실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확인하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공하신 분들의 이제 특징 마인드는 미래를 앞을 좀 내다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이 이제 거의 한 1조 4천억 가까이 들어왔을까? 1년 넘게? 주가가 그때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홀딩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회사가 굉장히 앞으로 지금 매출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아직 주가가 선반영이 안 돼 있어요.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뜨고 있어요. 내년도 나스닥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홀딩 의견 주셨네요. 더 함께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권에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아직 연결이 안 됐을까요? 그럼 그 사이에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스코비라고 종목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2,200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고요. 멘트를 온 가족이 지금 인스코비에 물려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온 가족 정말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예, 인스코비가 요즘에 이제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벌써 1, 2년, 2년 전부터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나스닥 상장이 좀 지연됐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 드디어 상장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대표이사라든지 사내이사 장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솔직히 바이오 기업들은 이렇게 뭐 셀트리온처럼 이제 매출이 수조 원 나오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믿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2,200원대라고 하면 좀 물려있다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10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 날 2,200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언제 사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럼 과연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예. 얼마 전에. 그리고 700원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금요일 날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을지도 몰라요.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2, 3일 정도, 3, 4일, 4일 정도 급등하면 뜨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원래 2,200원 올라갈 때 상초도 매도하는 위치예요. 매도를 하고 나서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다시 720선 부근
1,700원대 근접시. 이럴 때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이제는 좀 틀려요. 거래량도 이제 늘어나고 바닥권에서 진짜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예상은 되는데 그 누구도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대규모 유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스닥 상장 준비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당장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아무리 나스닥 상장을 해도 실적이 폭증하기는 어려워요. 주식은 원래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건데 그래서 간밤에 지난주 금요일 날 HLB도 어때요? 잘 가다가 갑자기 또 이제 허가 지연 얘기 나면서 또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나 뭐 셀트리온처럼 그런 식의 좀 어느 정도 좀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믿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보유를 했다. 매도하는 거예요. 날라가도 어쩔 수 없어요. 날라가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뜰 텐데 그러면 그냥 또 예고 뜨고 그냥 날아간다. 그거 이변성인데요. 예. 주식은 이변성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차분하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엔 1,700원대, 지금 700원에서 1,700원 이하 거기가 저가 매수 구간이거든요. 차트로만 봤을 때. 대신 만약에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바이오 기업보다는 뭐 IT 혹은 뭐 배터리 이런 쪽의 중장기 성장성을 갖고 차분하게 어차피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증시가 가면 그쪽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못 가면은 그쪽에 또 못 갈 거고. 물론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지수와 무관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강남에 자산가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 하겠죠. 대부분 못 할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초보 투자자 분이라고 하면 좀 우량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고 만약 고수분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1,700원대를 일단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일단 저는 시가상 강하게 올라갈 때 상처도 매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라가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보니까 어제 급등이 나와서 장중에는 수익권에 계시다가 윗꼬리를 달아서 좀 불안해지신 것 같습니다. 1,700원 지지 여부 잘 보시고 급등할 때 좀 빠져나오는 좀 정리하는 걸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450원. 네, 22,450원의 비중은요? 예, 40%. 오, 40% 조금 많이 들어가셨네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어제요. 어제요. 예. 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되게 핫한 종목인데 어제 바로 매수를 하셨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제가 이 인벤티지랩을 제가 솔직히 지금 바로 처음 접하고 있어서 자세히는 분석을 못 해봤어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급이, 쌍육, 그것 때문에요. 아, 비만 치료제 그 재료 예. 그쪽에 뭐 투자를 한 부분이 있나요 혹시? 예. 아니요, 그건 없는데, 예. 지금 나는 같이. 한 예. 24,000원이나 되면은, 예. 정리하려고요. 아, 예, 24,000원이요. 예. 제가 이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립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주식은요. 지금 22,000원대에서 24,000원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예. 그거를 아예 조금 먹을 주식은 애초에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단 모르겠어요. 꿈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게 먹을 주식은 애초에 일단은 접근을 안 한다. 제가 그 마인드고요. 주식은 큰 상승세를 보고 바닥권에서 일단은 도전을 하는 거지. 아, 잠깐 반등하겠는데 이 생각을 갖고 원래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저는 기본적인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인벤티지랩은 매출이 10억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약 개발 업체로 봐야 되는데 대규모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고비에 투자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뭐 비만 좀 이제 질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좀 처방받아서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만 치료제가 뭘까요? 운동하면 되잖아요. 운동하는 거거든요. 많이 먹으면 운동을 하면 되는데 질병 때문에 그렇게 비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을 좀 게을리해서 혹은 또 뭔가 이런 부분들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운동하면 되는데 앞으로도 이 비만 치료제가 물론 진짜 효과적이면 또 이제 전반적으로 또 이제 핫해질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땐 부작용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를 먹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부작용이 생겼다는 얘기들이 나오면 또 어느 순간 또 이제 꺼려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 분명히 안 좋은 악재들이 터져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예전에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배터리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배터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불타는 배터리들이 많이 나오면 분명히 한번 그때 전기차 시장이 분명히 순간적으로 꺼질 텐데 나중에 꺾일 텐데 배터리 한번 고점에서 작년도부터 미친 듯이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도 분명히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한번 미친 듯이 꺾일지 몰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 개발한 기업은 인벤티지 랩부터 해서 모든 기업이 없습니다. 위고비는 위고비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유통 판매를 누군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완벽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 먹을 거 생각하고 들어가셨으면 그냥 시가에상 2만 원대 중반대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다시 조정 시에만 매수 기회를 노리되 저는 종목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대박이 터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기준과 원칙대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익권이신데 2만 원 중반대에 좀 매도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에 모멘텀이 있는 만큼 좀 크게 올라서 수익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시청자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의 종목들 AS 챙겨보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하면 정반도구나 싶은 마이크로 투나노부터 살펴볼게요.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수혜주를 정말 발빠르게 잡아주셨는데 이번 주 상승률이 벌써 이렇게 25.4% 크게 기록을 했네요, 위원님. 이 마이크로 투나노를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는데 벌써 한 2, 3일 정도 한번 급등세가 한번 이루어졌었거든요. 이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는 그냥 SK하이닉스 쪽의 독보적인 수혜주예요. HBM용 프로브 카드를 SK 납품을 승인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유치를 했어요. 100억. 그러면 SK하이닉스 쪽에 독보적으로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투나노 이제 기관들의 매집한 단가가 100억이 14,000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우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이제 막 둥글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월봉 차트를 봐도 5개월 평선 회복, 이제 이번 달부터 회복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일단 뭐 매도 기회를 지금 뭐 논할 시점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꼭대기에서 반토막 나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의 100억이 14,000원대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물론 5,000원대가 바닥인데 지금도 뭐 매도권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투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도 뭐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내년도가 이제 시행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길게 내년도까지도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길게 보고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오쌤 살펴볼게요. 역시 정네오라는 별명답게 이번 주에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이 네오쌤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게 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거든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들이 중요해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밀집 국면대 있을 때 사야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달 왜 제가 그때 집중적으로 추천드렸죠? 그때 실적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기관들이 시비 행사를 해요. 이거를 보고 주가를 바닥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아무도 누군지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수급을 봐야 되느냐? 주포 수급을 봐야죠. 기관들이 얼마에 들어왔느냐? 최대주가 얼마에 들어왔느냐? 다 3, 4천원대 들어왔잖아요. 그때 바닥을 보고 주가가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네?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고 좋아지지 않을까? 거기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량 거래 터질 때, 기관들이 매도 기회를 노릴 때. 왜? 기관들은 바닥에서 매도 기회를 노리지 않을 거고 올라갈 때 매도 기회를 노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급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온 거예요. 바닥에서 꼭대기에서 아래 윗골에 대음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다시 들어가려고 폼 잡고 있죠. 이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 큰 반등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펨트론도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3일 만에 무려 51%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난주에도 또 강조를 해주셨죠. 벌써 이번 주 월요일부터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펨트론 같은 경우는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이 펨트론 같은 경우는
삼성 SK하이닉스 양사를 다 뚫었어요.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작년도에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리고 7,0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7,200원대에서 5억 샀습니다. 그리고 이 4,000원대에서 다시 1억을 더 샀어요. 6억. 거기에 3,000원대에서 최대 주가 10만 주를 더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미래일을 워렌 버핏도. 하지만 대표이사만큼은 좀 더 이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할 거고요. 예, 그리고 수많은 전국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할 거예요. 왜? 대표이사는 돌아가는 이 회사의 흐름을 가장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대, 4,000원대 집중적으로 봐야죠. 왜? 삼성 SK하이닉스 양사를 다 뚫었으니까. 그럼 나중에 미래 좋아지겠네? 독일 완성차업체도 뚫었네요. 거기 세계 최초로 리드텍 검사 장비 2차 전지. 검사 장비 개발했네.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수주를 했으니까 앞으로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매수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거기가 바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3, 4,000원대 급소였죠. 지금도 뭐 매도기에 논하는 게 아니고요. 전 다음 주 수요일 이후 2차 상승 파동을 노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G도 한번 살펴볼게요. 위원님이 SG만 보세요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단기간에 93% 시세를 냈었고요. 이번 주도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장 어제도 16%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네요. 예, 일단 무엇보다 SG가 제가 이런 멘트 해드렸잖아요. 지금 앵커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7월 16일 날이에요. 전설적인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본다라고 하면 SG만 보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때 4,000원까지 올라가고 이번 주에도 가장 셌죠. 안 끝날 거예요. 인도네시아 쪽에 진출을 또 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그냥 단순 이슈일 뿐 물론 4조 원 수주했지만 앞으로 인도네시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이랑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기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크게 들어온 거죠. 왜? 대표이사가 10억 장내 매수 들어왔잖아요. 자사주매입 50억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재건주 모멘텀의 개별 이슈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종목 하나씩 공개를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S트래픽부터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업도 신뢰하는 부분이 부사장의 장내 매수 그리고 이번 주까지 자사주 매입이 22억 들어왔어요. 지금 10월 달에만 22억. 이제 30억 들어올 건데 아마 돌아오는 다음 주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초는 돌아오는 저가 매수기에만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 자사주 매입 30억 끝나면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본격 상승 전환 기대하는 겁니다. 나스닥 상장 준비하고 있고요. 미국 LA까지 지금 수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임원들도 이제 10월 달도 추가 장내 매수에 들어온 부분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밀집 국면에서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의 차트 좋기 때문에 주 초반에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개 종목 안에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의원님? 중복되는 것 같아요. 네오셈. 이 네오셈 같은 경우가 중요한 부분이 세계 최초로 CXL 디램 검사 장비, 그리고 세계 1위 SSD 검사 장비, 거기 HBM 검사 장비, 메모리의 끝판왕이에요. YC가 기억나거든요. 제가 올해 1분기 1월 YC 4,000원대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제2의 YC 한번 도전해볼 만한 기업이 네오셈이 되지 않을까. 하반기 CXL 디램 검사 장비, YC 1,000억 수주했었죠. 이번에 네오셈이 또 대규모 수주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항상 재료를 먹고 가는데 재료가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도 이제 추가 반등 노리면서 이번 주 저가 매수기에 계속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네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오쌤 다시 한번 강조를 도와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알아볼까요, 의원님? 예, 이 종목은 역시 SG를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또 설명 드려보려고요. 예, SG가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 또 급등하면 3일째 급등이라서 지금은 좀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거든요. 대신 최근 들어 2,0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온 만큼 역시 2,000원 초반대에는 좀 무리는 없지 않을까. 왜? 대표이사가 1,700원대에서 10억 들어왔거든요. 1,400원대에서는 이제 50억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 들어왔고. 그럼 1,000원대 중후반대가 바닥권이라는 건데 그럼 2,000원 이하로 내려오기에는 쉽지는 않죠. 슈퍼 매집 단가 부분. 물론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더 땡큐죠. 신규 매수하기는. 대신 증시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어서 돌아오는 월요일도 이제 급락보다는 지수가 또 떠서 출발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 시간에 다니까 급등했고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매매를 이어나가되
조정 시에는 대신 2,000원 초반대에서 저가 매수 기회는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목금 이틀 급등을 했고 시간 내에서도 또 3% 가깝게 상승세를 보였네요. 좀 내려올 때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볼게요, 위원님. 네, 이 기업은 이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물론 이제 바닥에서 설명드렸던 기업인데 윈팩을 보겠습니다. 이 윈팩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 대규모 적자가 났어요. 예. 올해도 적자입니다. 예. 근데 왜 봐야 될까요? SK하이닉스 쪽에 수혜주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쪽도 LPDDR5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대표회사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예. 최대주가 180억 매집이 들어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1,000원대는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추포 세력들이 거기서 잔뜩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최대 거래량 터지고 720명 뚫었어요.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가요. 근데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가 안 터졌어요. 지수 때문에 쭉 밀리다가 720선 또 내려오니까 거기서 바닥을 형성해요. 이 720선 주식 싹쓸이 기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후세에 또 평가를 받을지 몰라요. 엄청난 발견이거든요. 그만큼 이 과학자들도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할 때 흥분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720선을 딱 발견하고 분석을 하면서 생각을 할 때 야, 이거 나중에 이 주식 투자의 역사상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이 723 부근에서 엄청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는데 이 바닥권에서 이 생각을 갖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61선 돌파 직전인데 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밀집 국면에서 이번 달부터 5개월의 평선 회복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사를 뚫었는데 제주 반도체랑 어버브 반도체까지 뚫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미 뚫은 것 같아요. 이제 전량 흡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우주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날 이번 주 저감에서 집중적으로 노려보는 구간이다. HBM, SK하이닉스 수혜주로 부각되면 역시 이번 주부터 해서 돌아오는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윈팩도 이번 주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또 721선으로 노벨상을 받는 그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윈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기대하면서 들어볼게요. 이 넥스트 칩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테슬라가 집중적으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으로 실적이 폭증할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양산도 2026년도 이후지만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지금 완전 자율주행은 뭔가 대중화가 안 돼요. 나중에도. 1, 2년 사이에 대중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안 살 수도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은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넥스트 칩의 ADS는 칩은 유럽의 신차, 지금 모든 신차에 다 이제 ADS를 장착한다라고 하는데 ADS 수요가 유럽부터 해서 폭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유럽 완성차업체 한 곳만 점유를 했는데도 2,700억 수주, 잭팟이죠. 7년 동안 2조 원에 가까운데 그래서 하반기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 계속 대표사 이제 인터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너무 최대주가 다 이미 대량 매집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주 12,500원 이하 저감에서 마지막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넥스트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후에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자 이 부분이잖아요. 저는 항상 지금 15년 가까이 방송 활동을 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자 이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있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능 공부도 마찬가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더 큰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기본에 충실하자. 수급과 공시 차트,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주포 매집 들어오는 기업들, 대규모 시설 투자하는 기업들 포착하시면 태성처럼 제가 상반기 별명 정태성이었죠. 큰 기회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또 포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간 베스트 대상 3번의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상반기 베스트 상까지 상이란 상은 모두 싹쓸이 했습니다. 최고의 상승률 원하신다면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하세요. 포털 검색창에 MTN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시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9시에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함께 하셔서 좋은 종목,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 싹쓸이.